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광주시정 뉴스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시정 소식의 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수 중소기업 탐방 시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인체공학을 접목한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가구 기업이 있습니다. 굿 디자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광주시의 우수 기업 벤텍퍼니처에 이만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벤텍퍼니처의 대표 제품인 벨리니 테이블. 교량이 연상되는 다리 부분은 실제 교량 시공 방법을 활용해 상판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벤텍퍼니처만의 기술인 삼방 쐐기 공법으로 부드러운 일체형 디자인의 내구성까지 잡았습니다. 삼방 쐐기 공법은 저희 고주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가구에서 의자를 만들 때 다리와 팔걸이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결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방 쐐기 공법을 이용을 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생산을 할 수 있어서 디자인과 견고성 둘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도 벤텍퍼니처의 자랑거리인데요.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서 다가오는 이유는 국내외 유수한 디자이너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디자이너들과 제조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성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이너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해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저희 국내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께 좀 선보이고 싶어서 디자이너의 철학을 구현해 좌판과 등판의 곡면을 살려 편안한 착석감을 확보하고 허리의 피로도까지 덜었습니다. 곡면을 강조한 제품들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텍퍼니처의 가구를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튼튼하고 또 주변 가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가구는 곧 기술이며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시정 뉴스 임하나입니다. 조선 왕실 도자기의 본고장인 광주시에는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장인 정신이 빛나는 도예가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를 앞두고 제8대 조민호 명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흙길을 걸은 지 36년, 광주 왕실 도자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민호 명장님과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기간이라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이제 도자기 축제가 본 지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 좀 가르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전통자기의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조민호 명장만의 독특한 도자기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지난해 4월 광주 왕실 도자기 제8대 명장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제 작품을 또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명장이 되지 않았을까. 도자기를 빚는 다양한 기법 중 조민호 명장이 개발한 터짐 기법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터진 기법이라고 이제 흙을 터뜨려서 흙의 질감을 강하게 표현해서 만드는 작품이 터진 기법입니다. 그 기법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아, 이게 그 터짐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가요? 물레를 찰 때 한 손으로만 자꾸 밖으로 밀어내서 흙을 터뜨리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기법을 함유하고 있어요. 터짐 기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에는 조민호 명장의 힘든 사연이 있었습니다. 신경이 끌어서 못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한 손으로만 도자기 작업을 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가지고 물레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터진 기법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터진 기법으로 재현한 분청 터짐합 작품은 2008년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네스코 오수 수공예품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도자기 원조를 자랑하며 자존심을 내세우는 중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개인 전시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명장님이 만든 도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새싹들이 도자기에 대해서 근접하고 도자기를 이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후학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명장님의 바람대로 광주 왕실 도자기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사라져가는 전통 도자기의 맥이 오랜 기간 이어져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지난 10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모인 3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은 기념식과 더불어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대회 체육 활동을 통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번맞이 범시민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하천과 도로변은 물론 청소 취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매달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공무원 등이 범시민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특히 송정동과 오포읍 등 환경정비 현장 방문을 통해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광주시 오포읍이 읍승격 17년 만에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포읍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읍승격 17주년 기념 및 오포읍 인구 10만 명 돌파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구 3만 명으로 시작한 오포읍은 4월 9일 현재 인구 10만 50명으로 광주시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인구수에 발맞춰 사회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숨은 보물찾기,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소개합니다. 경안동에 사는 범지훈 님이 보내주신 경안근린공원의 풍경을 담은 사진인데요. 보기 드문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 점심 식사 후에 경안근린공원을 산책해보니 눈부신 벚꽃을 보고 월요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꽃과 곤충을 테마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제18회 우리꽃 전시회가 19일 목요일부터 5일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꽃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